대우조선 해양의 하청 노동자 대량 해고를 규탄하고 지금 세 번째 고공농성 중인 우리 강병재 노동자의 투쟁을 지지하고 연대하는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에 불어닥친 조선업 구조조정 때문에 저희 지역에서도 줄자와 3만 명 이상의 한 4만 명 이상의 하청 노동자들이 대량으로 해고가 됐습니다. 그 뒤로 좀 약간 조선업이 회복세에 들어섰는데 올해 또다시 하청 노동자들이 대량 해고의 그 위기에 처해 있고요. 특히나 이 코로나19로 그 어려움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2016년처럼 모든 고통을 다 하청 노동자들이 떠안고 있는 그런 참담한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발생한 또 강병재 노동자의 세 번째 고공농성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그 거제시 비정규직 지원센터 김중희 사무국장님의 모두 발언을 듣겠습니다. 예, 누구나 예상할 수 있었던 일인 것 같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 하지만 대책은 마련하지 않고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 책임은 1차적으로는 대우조선 원청에 있고, 두 번째는 거제시와 그리고 고용노동부에도 뭔가 좀 대책을 미리 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무조건 자르고 필요 없으니까 자르고 보는 기본 방향이 아니라 정부에서도 어떻게든지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해보자고 고용유지 지원금도 지원하고 하면서 어떻게 고용을 좀 유지 좀 해보고 다 함께 이 위기를 극복해보자라고 하고 있는데, 이 대우조선 삼성중공업은 일단 필요 없으니까 자르겠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 방식인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한 부분에서 거제시와 노동부가 좀 적극적으로 계획을 해서 함께 살 수 있는 방향을 좀 모색하고 방안을 마련해야 되는 게 아닌가. 강병재 동지 혼자로 이 투쟁이 끝나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한 개 업체에, 소망이엔제라고 하는 업체에 소속돼 있었던 강병재 노동자가 고공농성을 벌이지만, 앞서 사회자도 얘기했지만 해양플레이트 사업부 10개 업체가 3,4천 명이 잘릴 위기에 있습니다. 그럼 그들은 또 다른 자기들 살기 위해서 어떠한 선택을 할지도 모릅니다. 대책이 없으면 노동자들 살기 위해서 또 다른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악순환을 끌어내기 위해서라도 원청과 그다음에 거제시와 고용노동부 그리고 원청 노조도 힘을 합쳐서 함께 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으로는 28일부터 고공농성을 시작했는데요. 지금 대우조선 섬은 도크게이트 옆 조명탑 약 한 30m 높이가 된다고 하는데, 그 위에서 대우조선에서만 세 번째로 이제 고공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병재 동지 전화 연결해서 지금 상황이 어떤지 그리고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짧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지금 이제 연결되니까요. 제가 말씀해 주세요 하면 말씀하시면 됩니다. 네, 말씀해 주십시오. 기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선소 하청 노동자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정말 희망이 없는 삶인 것 같습니다. 저는 소망이엔지의 대우조선 원청에 기존에 고용성계해 오던 것을 이제는 고용성계 불가 방침으로 소망이엔지가 개업화돼서 정말 우리 현장에 있는 하청 노동자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그래서 대책위를 구성해서 지금까지 현장에서 추진해 오다가 결국은 5원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대우조선에는 한 2만 명이 넘는 하청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대우조선 원청이 실제 사용자죠. 조선소는 대우조선 원청의 방침과 공정과 그렇게 따라서 하청은 그냥 일개 생산 부서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움직이고 있지만 실제 하청 노동자들이 앞으로 발생할 대량해고 소망연지가 사실은 처음이거든요. 지금까지 소망연지 이전에는 그래도 고용승계가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소망연지부터 앞으로 고용승계 불가 방침을 원청에서 발생하면서부터 우리 하청 노동자들은 정말 길거리로 내쫓기게 된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대우조선이 이 정규직과 비교해서 그런데요. 사실은 굉장히 물량이 이런 게 어렵다는 걸 저희들도 이해는 합니다. 정규직은 그래서 앞으로 해양 쪽에 지금 현재 13개 하청업체 중에 10개 업체가 개발 방침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정규직이 있거든요. 그 정규직들은 그나마 그래서 부서 배치 이동을 해가지고 기존 고용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청은 최소한의 아무런 대책을 강구하지 않는 거죠. 근데 실제 대우조선의 생산의 중심은 우리 하청 노동자들이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강병재 동지, 예. 지금 올라가 계신 곳 거기가 형편이 어떤지 좀 알려주세요. 누울 수는 있는지 아니면은 비는 피할 수 있는지 그런 것 좀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알려주십시오. 어제 아래에서 비가 왔는데요. 아주 첫날은 거의 비를 콕콕 다 맞았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거의 비닐로 좀 올라와가지고 비닐로 그거 진당에 술을 사가지고 그렇게 잤는데요. 그래도 비는 그대로 졌죠. 그리고 여기가 저승산이다 보니까 좀 많이 열악합니다. 그러니까 근거에 한 사람 딱 묵을 자리 정도 나오거든요. 그리고 여기 무슨 하여튼 구조물이 이상해가지고 하여튼 많이 불편합니다. 네. 예, 하여튼 그렇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예. 예, 그럼 다음으로 기자회견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기자회견문은 우리 조선하청지회 김영수 지회장 동지가 낭독해 주겠습니다. 대우조선 해양은 업체 폐업과 하청 노동자 대량 해고 중단하라. 강경제는 땅으로, 노동자는 일터로. 2016년에 이어 대우조선 해양에서 하청 노동자가 또다시 대량 해고되고 있다. 강제 무급 휴업으로 생계가 막막해져 조선소를 떠나고 있다. 권고사직이라는 이름으로 불법 해고되고 있다. 그리고 이제는 원청 대우조선의 속간내기시 비핵 휴업으로 대량 해고되고 있다. 대우조선 해양 사내 하청업체 소망ENG가 5월 30일로 폐업을 했다. 그런데 소망ENG 폐업은 원청 대우조선 해양이 이덕구 전기 의장업체 3개 중 1개를 폐업이라는 방식으로 줄여서 사실상 하청 노동자를 대량 해고한 것이다. 소망ENG 이세종 대표는 작년 노사협의회 자리에서 이미 원청 대우조선이 이덕구 전기 의장업체 3개 중에 1개를 줄이려고 심사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했다. 그리고 4월 15일 노동자 대표에게 폐업을 통보하면서도 대우조선 해양의 심사 결과 소망ENG가 폐업하는 것으로 결정됐다고 말했다. 소망ENG 폐업으로 물량팀 노동자는 아무 대책이 없이 내쫓겼고 시급제 노동자도 60여 명 중 23명만 다른 업체 수평이동 방식으로 고용이 유지되고 나머지 한 노동자는 일자리에서 쫓겨났다. 그뿐만 아니다. 쫓겨난 노동자는 임금과 퇴직금도 제대로 받지 못할 상황에 놓여 있다. 소망ENG 이세종 대표는 발생한 체불임금을 정부가 지급하는 체당금으로 떠넘겼는데 그나마 노동자가 체당금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회사에 서류를 제출할 때는 이세종 대표가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한 고소 취하서를 같이 내야만 했다. 4대 보험료 체납은 또 어떠한가? 문재인 정부의 방관과 방치 속에 소망ENG는 건강보험료를 무려 49개월이나 체납했다.
4대 보험료중 체납액은 10억 원이 넘고 100% 노동자 피해로 돌아오는 국민연금 체납액만 약 1억 5천만 원이다. 다행히 해고되지 않은 노동자들에게는 임금 삭감이 뒤따른다. 소망이엔지에서 세일 현장으로 수평 이동한 노동자들은 앞으로 토요일 무급이 되어 한 달에 세일 전장이 올해 초 신규 입사자는 토요일을 무급으로 하도록 취업 규칙을 바꿨기 때문이다. 소망이엔지에서 7년을 일했어도 대우조선 해양에서 수십 년을 일했어도 이제 노동자들은 신규 입사자로 취급받아 토요일 무급 임금 삭감을 감내해야 한다. 대우조선 해양 안에서 업체 이동을 할 경우 근속을 계속 인정해서 지급하던 자녀 학자금도 이제는 근속을 인정하지 않고 신규 입사자로 취급해 받지 못한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자녀 학자금 지급은 하청업체와는 관계없이 원청이 하청 노동자에게 지급하던 복지제도이므로 그 기준의 변경은 곧 원청 대우조선 해양의 방침에 따른 것일 수밖에 없다. 이렇듯 대우조선 해양은 속가내기식 업체 폐업으로 하청 노동자를 대량 해고하고 잘리지 않고 살아남은 노동자는 임금을 삭감하고 유일한 복지제도인 자녀 학자금마저 없애고 있다. 그 결과 대우조선 해양은 2020년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 동안 2,790억 원의 천문학적 영업이익이 기록했다. 2019년 1사분기와 비교하면 39.8% 증가한 것이고 바로 전인 2019년 4사분기와 비교하면 무려 80.5%가 증가한 수치다. 하청 노동자는 업체 폐업으로 대량 해고되고 있는데 원청 대우조선 해양의 금고에는 막대한 돈이 쌓이고 있는 것이 개발 세상이자 자본천국인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그리고 코로나19를 핑계로 이 같은 현실은 더욱 강화되고 계속될 것이다. 소망이엔지 폐업은 그 시작이다. 원청 대우조선 해양의 속가내기식 업체 폐업은 앞으로 계속될 것이다. 6월 말 TCO 프로젝트가 끝나면 해양 플랜트 10개의 하청업체가 폐업한다는 것이 기정사실이다. 그리하여 2020년 한 해 동안 대우조선 해양에서 3,000에서 4,000명의 하청 노동자가 대량 해고될 것이다. 결국 소망이엔지 폐업으로 인한 대량 해고를 앞둔 상황에서 57세 늙은 노동자 강병재는 2011년 88일 송전탑 고공농성과 2015년 4월 크레인 농성에 이어 세 번째 고공농성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업체 폐업으로 대량 해고되고 있는 상황에서 하청 노동자들의 선택은 아무 말 못하고 쫓겨나가거나 고공농성을 하거나 둘 중 하나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최저임금 받으며 대우조선에서 하청 노동자로 정년까지 일하기 위해서 3번씩이나 목숨을 걸고 하늘 높이 올라가야 하는 것이 우리 하청 노동자들의 현실임이 참담하다. 다같이 구호 외치겠습니다. 뒷구 2번 하고 추정하는 걸로 구호 외치겠습니다. 대우조선 해양은 업체 폐업과 하청 노동자 대량 해고를 중단하라! 그래! 강명재 동지의 고공농성은 정당하다. 강명재는 땅으로, 하청 노동자는 일터로! 그래! 문재인 정부는 고용유지지원금, 노동자 직접 지급 등 코로나19로 해고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고용유지 대책을 마련하라! 그래! 문재인 정부는 현대재벌에게 특혜 주고 노동자 다 죽이는 대우조선 해양 매각 처리하라! 그래! 2020년 6월 1일 전국 금속노동조합 거제통영 고성 조선하청지에 2016년에 의해서 우리 거제 지역에서 대우조선에서 한 4,000명 이상 그리고 삼성중공업에서 거의 10,000명 가까운 하청 노동자들이 올해 안에 대량 해고될 상황입니다. 언제나 회사가 어려우면 그 고통을 하청 노동자들한테 다 떠넘기는 현실이 변함이 없고요. 특히나 대우조선은 올해 1사분기에 막대한 흑자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하청 노동자들을 대량 해고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현실에 대해서 언론에서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또 많이 보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기자회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